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조동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자, 뭐 뉴스를 보면 이제는 뭐 오미크론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초반에 오미크론 얘기했을 때, 이 확진 속도는 빨라도, 그러니까 확산 속도는 빨라도 중증 위험도는 낮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한 건지 아직 괜찮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일단 아직도 그 현상은 유효하고요. 네. 그것에 대한 근거들은 더 나오고 아, 있고요. 그래요? 오. 영국에서 오미크론 사망자가 나오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사망자가 오늘 한 명 나왔다. 네. 이 기사가 떠서 또 아닌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래 사실은 오늘쯤 팔뉴스를 해드리려고 했다가 네. 오늘은 제가 오늘 그 리포트를 하지 않는 날이에요. 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냥 어제부터 우리 팀에서 정했어요? 정했어요. 어제부터? 예, 어제부터 왜냐면 아. 저희가 봤더니 몇 달을 팀원이 하루도 안 에브리데이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는 게 몇 달이 지속하니까 그러면 7일 중에 하루 쉬시는 거예요? 아니 예 그렇죠. 근데 뭐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노니까 놀진 않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포트를 하지 않는 날이라서 내일 정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네. 일단 영국의 사망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도 지금 오미크론이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된 것으로 보여요. 확진자가 그렇던데요? 확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영국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된 시기서로 추정되는 시기로 보면 치명률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 지금 영국이 3차 유행, 4차 유행 이어진 이후로 지금 현재 사망률은 가장 낮고요. 근데 남아공이죠. 남아공이 이제 오미크론 남아공에서 지금은 특징이 뭐냐면 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죠. 네. 확진자는 지금 4차 유행 정점으로 치솟았습니다. 4차 유행과 똑같은 아주 절정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네. 양성률이 31%. 검사를 100명을 받으면 31%가 양성인 거예요. 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네. 지금 현재. 네. 그런데 사망자 수는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크게 그러니까 그로스하게 보는 시점으로도 일단은 그 오미크론이 네. 괜찮다. 증세가 약하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델타보다 빠르기 때문에 델타보다 치명률이 확 낮지 않으면 오미크론은 재앙이 됩니다. 네. 재난이 돼요. 네. 아예 감기처럼 치명률이 떨어져야 선물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그런 증거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음. 그것을 이제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럽의 뭐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공동 연구팀이 한 건데 네. 왜 코로나는 과거 사스, 메르스보다 전파력은 세고 치명률은 낮을까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전파력은 어디서 되냐면 코에서 돼요. 네. 코에서 뭐 이 바이러스가 왕창 자랄 때 남들한테 전파를 잘 시켜요. 그리고 치명률이 높은 거는 이 바이러스가 폐에서 잘 자라야 잘 죽어요. 폐렴이 생기니까. 네. 사스와 메르스는 치명률이 사스가 10% 정도 되고 메르스가 30% 정도로 추정이 되죠. 코로나19는 백신 접종에 전에 네. 한 2% 정도대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 사스 메르스보다 훨씬 낮지만 전파력, 그러니까 치명률 2%가 전파력을 쓸 때 완전히 사스 메르스를 압도하는 재난이 된 거예요, 인류에게. 그래서 전파력과 치명률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죠. 전파력이 세버리면 완전히 적이니까. 그 차이를 봤더니 사스하고 메르스는 33도에선 잘 안 자라고 37도에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남에게 잘 전파는 안 되지만 내가 걸리면 폐에서 잘 증식이 되니까 치명률이 높아지는 거고 코로나는 비슷한 온도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체온이 이제 37도인데 폐처럼 아예 안쪽에 폐 심장은 아예 37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코는 바깥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33도 수 정도로 있죠. 네.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왜 체온 36.5도 아닌가요? 막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물론 그렇긴 해요. 근데 연구자가 33도, 37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온도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31도와 33도 이거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코로나19는
33도에서 훨씬 잘 자라고 37도에서 잘 안 자라요. 근데 그 잘 안 자라는 정도가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면 100명 중에 2명이 죽는 거잖아요. 네.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죽어도 이 100명이 확 전파력이 많아지면 그 높아지면. 2명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네. 지금 우리 코로나의 사망률은 100명 중 2명 꼴인데 그 100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그 죽는 2명이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이 연구팀이 코로나19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일반 감기를 비교해 봤어요. 네. 이거는 30년, 거의 40년 넘게 일반 감기만 일으켰던 그냥 네.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네. 이름이 뭐냐면 네. 2292라는 발음. 229이에요. 알파벳 2. 이건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작년 초기 생각해 보면 원래 단순 감기만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7종이 있는데, 동물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였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단순 감기만 일으켰던 2292랑 비교해 봤더니 2292 이 단순 감기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코에서 훨씬 더 잘 자라고 폐에서 더 안 자라요. 그러니까 네. 만약 오미크론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일반 감기처럼 코에서 훨씬 더 잘 자라고 폐에서 더 안 자라게 된다면, 그러면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별개로 네. 지난주에 네이처가 인용한 겁니다. 네이처의 그 논문 제목은 Beyond Omicron이에요. What's the next for 뭐 이렇게 SARS-CoV-2 evolution인데, evolution은 진화죠. 오미크론 다음에 이거를 쭉 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의 유전자 분석을 세계의 전문가들이 누구 걸 인용하냐면 워싱턴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의 그 연구팀 거를 인용합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하는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네. 워싱턴대 저 가본 적 있어요. 시애틀 갔을 때. 그냥 좋더라고요. 가보신 거예요? 네, 그냥 좋더라고요. 명문 학교죠, 뭐. 예, 뭐 시애틀 참 좀 특이했는데, 시애틀 아무튼 되게 좋은 도시죠. 네, 유명한 기업들도 많고. 네, 스타벅스 1호점이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 않나? 그런가요? 어.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 니들 음.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해질 때 네. 해가 지는 그 색깔이 되게 특이했던 잠 기억이 못 있어요. 이루는 밤?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있잖아요. 포스트 있잖아요. 예. 네. 영화. 예, 맥라이언하고 우리 음. 맥라이언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안 좋아할 수가 없었거든요. 음. 그 맥라이언의 금발인데 단발머리, 그 톡톡톡 팡팡 튀는 그런 그랬죠. 네. 아무튼 그래서 워싱턴대에서 그래서 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오미크론의 분석을 쭉쭉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오미크론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229.2와 이 진화 방향이 평행하다고. 오.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네. 아직 결론 안 내렸어요. 지금 얘기하지만 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들은 그냥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정치부 기자한테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여론조사는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론조사와 결과가 비슷할까요? 그거 틀린 적도 많았잖아요. 다른 적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근데 과학은 아마도 이런 방향들은 대선 주자의 여론조사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정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이 뭐냐면 바이러스나 유전자는 예를 들면 여론조사는 약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 뒤집을 수 있는데, 있죠.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구조는 지금까지 구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앞으로 네. 또 새로운 구조가 발견돼서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네,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나와 있는 데이터는 긍정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일단 미세하게 오미크론의 이 유전학적 구조가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해봤더니 이거 229.2 이거와 닮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2292와 그 메르스 사스 사이인데 오미크론이 2292로 가준다면 그러면 일반 감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는 또 있어요. 이 네. 함정이
실은 지난번에 델타가 마지막이랄 거라고 현대의학이 예측했는데 델타보다 더 전파력이 빠른 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예측했어요? 이 모를 일 아니에요? 모를 일인데 네. 그렇게 이렇게 빨랐던 전파를 시켰던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너무 코로나19도 독보적이어서. 되게 빨랐는데 어. 이거보다 더 빠른 델타가 나왔단 말이에요. 델타 심지어는 뭐냐면 증상이 생기기 마이너스 5일 전부터 전파를 시켜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해? 그럼 뭐야? 증상이 생기기 마이너스 10일 전부터 전파를 시켜? 세상에 그런 게 있었어?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고 당시에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랬는데 네. 오미크론을 대하는 자세는 이제 좀 더 겸손해졌어요. 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빠른 건 어떤 정도냐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이걸로 막 지구를 한 번에 폭발시킬 만한 핵무기가 딱 누가 만들었어요. 아 이걸로 끝이겠다 했는데 그냥 누가 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뭐 지구를 폭발시키는 핵무기를 개발한 듯한 그런 충격이었어요. 과학자들이 네. 오미크론을 보고 세상에 설마 음. 한 그 정도의 대단히 충격인 거라서 네. 다행히 오미크론이 지금까지의 경과가 좋아요. 네. 물론 오미크론 사망자가 나온 입장에서 뭐 이걸 좋다고 할 수 없지만 델타에 비하면 지금 6대주 60여 개국에 거의 다 퍼졌죠. 환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사망자 보고가 딱 한 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델타를 따지면 델타가 2%니까 지금 100명당 2명 하면 수십 명, 델타였으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와도 무방할 만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한 명이라는 거는 네. 한 명도 안 나왔으면 물론 좋겠어요. 안 나왔지만 한 명이라는 숫자는 그렇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오미크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건데 다만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를 가지면서 예를 들면 델타만큼의 치명률을 있는 게 변이가 나온다면 답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얘기하기도 싫으네요. 얘기하기도 싫은 답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 저자들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습성이라는 게 숙주한테 들어가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들이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치명률이 높으면 죽으니까 네. 점점 낮아지는 걸로 가는 네. 거 아닌가요?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네이처 요 논문이 그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해 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반대가 돼. 역현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현상도 있어요. 전반적인 방향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부터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요. 부산을 가는데 가는 길에 약간 돌아서 다시 어떤 뭐 언덕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뺑 돌아가지고 다시 역방향으로 서울로 가다가 가는 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델타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해요. 델타는 지금 그 정말로 오미크론은 결국 그 방향으로 갈 텐데 아니 오미크론이 아니라 코로나19는 글로 갈 텐데 델타는 지금 역방향으로 전파력도 세지면서 치명률이 높은 얘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중간 단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오미크론이 최종 목적지였으면 좋겠지만 목적지가 아니라면 또 그렇게 또 역방향에 바이러스 있는 성질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있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나마 그래도 오늘 오미크론 우리가 예측한 거랑 달라요? 치명적이었어요? 했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아직은 아닌 게 아니라 네. 지난번보다 지금 저는 이거 내일쯤 보도해 드리는데 오늘 남아공의 그 그래프하고 영국의 그래프를 보고서 희망적이에요. 와. 다행이다. 예. 아니 진짜 너무나 극명한 게 남아공이 지금 확진자가 4차 거의- 대유행으로 치솟았다니까요. 이 곡선이. 네. 사망자 그때 어마어마하게 사망했어요. 네. 사망자가 지금 100만 명 된 사망자가 지금 뚝 떨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 저희가 2주 정도 전에 말씀드렸나요? 네. 그때보다 더 괜찮은 거죠. 물론 오미크론 사망자가 안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는 네. 어려워. 왜냐하면 감기도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네, 사람이 네. 있거든요. 네. 일반 감기도.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안 나오는 감염병은 없으니까 그 사망자 한 명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델타에 비하면 무진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델타랑 비교하면 음. 오미크론이 너무 이뻐요. 이뻐하면 안 될 놈이죠. 그리고 제발 너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막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미크론 너에서 끝나자 제발. 제발. 네. 마지막 바락의 바이러스는 델타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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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 근데 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지금 올겨울 우리 지금 오늘도 최다 사망자거든요. 90명의 네. 사망자가 네네네. 나타났고 위중증이 900몇 명이에요. 이거 전부 다 델타입니다. 델타. 아직 우리나라는 델타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세종이죠. 오미크론을 너무 공포화로 가고 있어요. 네.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한 거죠. 의학 전문가로서. 새로운 죄송하게 바이러스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네. 입장이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 불은 델타입니다. 지금 이번 11월 달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전부 델타였고 12월 달도 위중증 사망자 전부 델타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불은 오미크론이 아니라 델타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 청장님이 12월 말까지 보고 특단의 대책을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약간 오미크론이랑 오버랩돼서 오미크론이 오면 뭐냐면 우리가 더 심하게 이제 조심해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는 제가 배운 현대 의학을 의심하게 되는데 음. 제약회사 CEO가 3차 접종을 하면 기존 접종 3차 접종을 하면 음. 중화항체가 40배 생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고서에서는 예방 효과가 뭐 중화항체가 한 100배나 더 생겼다. 3차 하면. 그런데 제가 어제 SBS 8시 뉴스에 그 소개해줬던 네이처 논문에서는 네. 중화항체가 그렇게 40배 많이 생긴 게 12명의 샘플을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밀하게 보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 효과는 약하다. 레스 포텐트라는 말을 썼는데 약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 너무나 당연하죠. 중화항체만 많으면 뭐예요? 오미크론을 잡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미크론은 별도의 백신이 필요할지 안 할지 아직 위험성 평가가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3차 접종을 얘기하는 거는 델타에 대해서 3차 접종을 얘기하는 거지. 네. 오미크론에 대한 막 3차 접종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전부 다 아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제약회사에. 네. 그런데 미국 언론도 지금 그냥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저는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수준의 기자지만 제 단톡방에 모셔져 있는 분들은 국내 최고, 사실은 세계랑 견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전문가 분들이신데요. 그분들 오미크론을 상대로 3차 접종을 얘기하는 건 다 사기라고 얘기하세요. 네. 다 사기라고. 네. 아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델타 때문에, 왜냐면 3차 접종은 아직 누가 확실한 임상 근거,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개별적인 연구들 뿐이에요. 네. 임상 시험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지금 2차 접종을 맞으신 분이 올겨울 너무 많이 돌아가시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게 3차 접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봤더니 지금 60대가 94%예요. 사망자가. 예? 그래서 60대는 빨리 올겨울 사망자 줄이기 위해서 3차 접종한 거고요. 50대까지는 치명률이 독감 치명률보다 높습니다. 독감 치명률을 0.1%로 보는데 50대까지는 0.3%, 3배 높아요. 그러니까 50대까지는 오케이. 3차 접종. 3개월. 3개월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제 뉴스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뉴욕대 연구팀이 봤더니 2차 접종 후 3주 정도 됐을 때 중화항체가 빵빵하게 생겨요. 네. 그런데 넉 달 되니까 확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4억 달로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그 3차 접종하고 2주 후에는 다시 항체가 첫 번째 2차 접종 3주 때 가장 많았을 때보다 더 올라가는 게 확인됐거든요. 더 올라간다. 이게 3개월 당기는 거에 이론적 토대가 됐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걸 우리가 확인한 건 딱 2주입니다. 2주간 유지 더 되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3차 접종에 대한 근거가 너무 뭐냐면 없어서. 3차 접종의 항체 증가가 유지되는 게 2주다. 2주에 2주.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내놓은 건 없어요. 네. 현대의학이 이랬던 적이 없어요. 고작 2주 정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거 이랬던 적이 없는데, 왜냐 지금 올겨울 북반구에서 델타의 돌파 감염으로 사망하시는 60세 이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영국은 40세 이상을
3개월로 단축했는데 왜냐면 영국 보니까 네. 40세까지가 독감 치명률보다 높아요. 오. 그러면 우리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함이면 50세까지 하는 게 맞아요. 예. 전연령 18세 이상까지 전부 다 3개월을 당기는 거는 네.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함인 건데 줄이자는 목적인데 그러면 3개월마다 3차 맞았어요. 확진자 줄이기 목적이라면 그럼 4차 언제 맞을 거예요? 3개월 뒤에? 3개월일까요? 한 달일까요? 이건 백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모든 백신의 임상 시험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먼저 인정해야 돼요. 파이자 네. CEO님, 모더나 CEO님, 뭐 부스터샷으로 3차 접종, 4차 접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 그리고 뭐냐면 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2차 접종으로 안 되는 게 3차 접종만 하면 끝날 것이냐? 아무도 그것도 그렇게 아니다. 안 봐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답이 없는데 마치 정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 지금은 정답이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예? 우리 스스로에게. 네. 예?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뭐 3차 접종하면 모든 게 끝나. 지금 말씀드리지만 3차 접종을 저희 어머님도 70대이신데 3차 접종을 하셨어요. 왜? 60대 이상이시니까. 그리고 돌파 감염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지난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140몇 명, 147분인가 7명이 돌아가셨는데 94%가 역시 60대 이상이었고요. 40%는 그러면 한 80명, 7, 80명 아니라 한 60분, 한 뭐 이 정도 분은 다 백신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우리 어머니처럼 2번을 다 맞으신 분이 지난주에만 60분이 더 돌아가신 거니까 맞으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거는 또 봐야 돼요. 치료약과 뭐를 다 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단 하나의 뭔가 예전에는 우리가 치료제 말고 치료제가 백신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라고 그 주장하셨던 분이죠. 근데 그건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고 현대약이 그런 결과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네. 굳이 우리나라에서만 정치적으로 그런 게 활용됐었고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는 현대의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현대의학이 지금 그 약속이 안 지켜졌죠. 일단 현대의학이 국민들께 사과해야죠. 예. 백신 2번 맞으면 네. 80% 맞으면 다 할. 될 저도 거라는- 현대의학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되게 그쪽에 공범이에요. 현대의학의 공범이고 저도 사과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3번, 4번 맞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게 확고한 뭔가 완료 이것만 맞으면 끝나는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연령에게 막 무지막지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백신 저항성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제 제가 재밌었던 게 네. 이제 연구들이 막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항체를 기존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으냐 했더니 일단은 그냥 할게요. 오미크론 항체가 자연 감염이 제일 적어요. 네. 항체가 그다음에, 생긴 게. 예.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다음에 적어요. 그다음에 파이자가 그다음 적고 네.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 감염이 제일 알아들었어요. 제일 적고 네. 아제가 그다음 많고 파이자가 그다음 많고 파이자가 그다음 많고 제일 많은 건 뭐뭐? 자연 감염 백신. 저희 어떤 지난번에 했지만 백신이든. 자연 감염 플러스 백신이 슈퍼 이뮨이라고 했죠. 델타 돌파 감이도 그 전염도 제일 적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가.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교차 접종은 임상 시험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됐는데 그게 하나의 임상 시험으로 델타를 잘 막아냈고 오미크론도 아직 얼마나 막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도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연 감염 플러스 백신. 사실 저는 이게 뭐냐면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네. 일본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일본 지금 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자가 적고 사망자도 계속 적고 네. 확진자 적은 거는 걔네가 검사를 우리보다 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덜해서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일본은 증상 없으면
검사 검사 안 안 해요. 해요? 검사 안 해요. 네. 그런데 사망자는 일본도 못 속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음. 일본에 살다 오신 분들 물어보면 음. 사망자 그렇게 감염병을 했는데 일본이 그런 나라 절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미 감출 거면 말씀드리지만 올림픽 때 감추지. 올림픽 때는 그런 거 본인들이 조심하려고 했는데도 사망 많이 나와서 막 그럼 그런 건 전전문가 어때요? 있는데. 코로나 이제 걸리셨는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코로나 사망자로 치죠. 네. 카운팅을 하는데 일본은 기저질환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기저질환 아예 없는 그러니까 아주 퓨어한 코로나 환자만 치는 거 아니겠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전세 그 코로나 사망자는 일단은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간에 전 세계가 룰을 그냥 양성이면 무조건 양성이면 카운팅을 코로나 해야 돼요. 사망자로 카운팅을 하게끔 네.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코로나 사망자는 일본이 제로가 나와야 돼요. 처음부터. 기저질환의 사망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이 없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카운팅은 아닌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하나가 결국은 지금 인도도 그렇잖아요. 인도도 백신 접종률이 별로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감염되고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난 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집단 감염이에요? 결국 집단 면역. 이런 게 한 번 감염되고 백신. 근데 한 번만 감염된 거 한 번 감염 플러스 백신. 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자연 이런 게 감염과 결국 와야 백신. 되는 건가?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이 사망자가 적더라도 누적 그 사망률은 전에 희생이 있었죠.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답이 없는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매일매일 기사 쓸 때의 느낌이거든요. 정답 없는 시험 문제를 푸는 기분. 예? 시험 문제는 수학 문제는 제가 못 풀긴 해도 답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 막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기분이 매일매일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답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선배님이 코로나 확진됐어요. 근데 이제 걱정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코로나 회복하고 나면 누구보다 강해진 상태가 될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너무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예. 백신 맞으셨으니까요, 또.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가장 큰 논란이 방역 패스죠. 거의 거리두기를 돌아가는 거. 거리두기를 돌아가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방역 패스에 적용을 하겠죠. 돌아가나요? 12월 말에 특단의 조치가 그건가요? 네, 지금은 뭐냐면 특단의 조치 그렇게 보여요. 두 가지인데 이제 일상생활에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과 그다음에 의료계 쪽에서는 이제 대형 병원들의 코로나 병상을 그냥 강제적으로 더 늘리는 거죠. 네. 근데 둘 다 공짜는 아니죠. 저는 정말로 이 정부 측 전문가들에게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나라 팩트 말씀드릴게요. 11월 들어서 위드 코로나 하고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연령은 10대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이고요. 백신 미접종자. 네. 10대가 제일 많아요. 10세에서 19세. 10세에서 19세 그 유리아나운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빵명입니다. 네. 10세에서 19세는 사망자가 빵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뭐죠? 걔네들한테는? 그냥 감기죠. 감기죠. 네. 감기인데 확진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간다. 거리두기를. 우리가 애당초 지난달 막 어마어마한 여론을 수련하면서 위중증 사망자 관리로 가자는 걸 뒤엎고 확진자 중심으로 가기를 한다면 학교와 학원을 강력한 거리두기를 둬야 돼요. 네. 10대 애들이 유흥주점 가서 감성 포차 가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정부 측 전문가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60대 사망자, 60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94%예요. 11월 사망자들의. 네. 60대 분들이 어디서 감염되느냐? 처음엔 요양병원이었어요. 10월, 11월 초에는. 근데 거기에 부스터샷이 딱 하고 조심하면서 그 홍역이 다 사라졌고 지금은 사회에 계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60대가 아니라 사회에 계신 60대 이상이 감염되고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은 어디냐? 가정인가요? 네, 가정과 종교시설과 식당이에요. 밤에 아니에요. 이분들 60대, 80대 분 사망자가 제일 많거든요. 네. 80대 분들이 밤 12시까지 거기서 할까요? 그쵸. 이분들을 위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면 아예 아침부터 낮 시간 동안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하세요, 제발.
왜 그런 거 말씀 안 하고 영업 시간 제한 9시까지? 음. 아니 80대 60대에서 80대 분이 밤 10시 11시까지 식당에서 술 드시고 감성포차에서 술 드시냐고요. 그러다 걸리시냐고. 낮에 걸리신다고요. 일요일날 교회 가고 절 가고 이러면서 사람 만나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가족들 만나고 네. 이러시면서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거리두기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섭죠. 왜냐면 우리도 종교단체 이런 거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쵸. 민감한 힘이 센 부분이죠. 민감하니까. 네. 그리고 학교 문 닫으라는 거 되게 민감해요. 학원 문 닫는 거 엄청나죠. 반발 되게 세니까. 네. 민감하다고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제 만만한 분들한테만 또 하자고 해요. 정말 비겁해요, 이분들. 12월에도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이분들의 조언대로 이분들이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대로 정부 측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계속 저희 SBS 뉴스를 통해서 오케이 좋아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이거 지금 의료계 너무 힘드니까 가는 건 가자면 가요. 가는데 네. 그러면 이거에 맞게 가요. 확진자 줄이는 게 목적이면 학교, 학원에 강력한 방역 패스 적용해야죠. 백신 접종 이해 안 하면 아예 학교를 못 가게 하고. 근데 분명히 이건 충돌하는 게 강제로 하지 않겠다고 했죠. 백신 접종. 네. 그거 철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측에 그거 철회합시다라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이상하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애둘러서 얘기할 여력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잘못되면 그냥 전쟁통에 잘못된 작전. 그러니까 전쟁통에 꼭 군수품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그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죽습니다. 네. 지금은 전쟁통이라는 걸 생각하고서 아주 정확하게 네. 애둘러서 피하지 말고. 예를 들면 또 그래요. ABC가 있어요. A가 우리 애를 때렸어요. 제일. 예? 근데 A가 무서워요.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곁다리 있는 BC를 갖고 혼내는 경우랑 똑같아요. A가 우리 애를 때렸으면 A를 혼내고 A를 저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진자라면 10대 학교와 학원을 건드려야 되고요. 우리 그러자고 국민께 설득해야 되고요. 네. 근데 치명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망률이면 애들의 저기는 네.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운 건 증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우리 어머님 종교 활동이나 네 말씀드려요. 정말 집에만 우리 올겨울 백신 맞으러 가시는 거, 약 타러 가시는 거 말고는 집에만 계십시오. 식당도 이용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점심에만 걸리는 거, 그러니까 밤 9시만 걸리는 거, 점심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점심도 안 해야 돼요. 예? 점심도요. 아침도 무슨 그러니까 그게 제일 웃긴 거예요. 코로나가 무슨 밤 9시 이후에만 걸려요. 점심도 걸리고 저녁도 걸리고 아침도 걸리고 낮에 티타임도 걸리고 그런 것들 없이 괜히 지레짐작식으로 또 만만한 자영업자, 만만한 20, 30대 지금 우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1년에서 가장 피해봤던 게 자영업자고 직장이 불안한 20, 30대였죠. 그리고 그분들의 자살률이 증가한 걸 우리가 통계로도 확인했습니다. 20년 넘게 10% 이상 증가한 거는 그 너무나 이례적인 20년 동안 없었던 일이래요. 그렇다니 그렇게 지금은 애둘러 처음처럼 막 마치 모든 정보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하듯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대책을 얘기하지 말고 네. 그냥 솔직하게 10대, 60대 이상이다. 60대 이상을 위한 대책을 그냥 그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활동을 제한하는 곳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3차 접종을 강제화할 수 있는 그것이 금전적인 거든 아니면 제도적인 거든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비겁한 거. 그렇네요. 네. 60대 이상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 사망률 치명률 낮추려면 또 손자 손녀들 안 만나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만날 수 있으니까 아이들 백신 맞히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그러려면 지금의 백신 저항성을 지금 뭐냐면 그 모든 그러는 데는 현상에는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학생들의 백신 접종 2차 접종 완료율이 50%가 안 되느냐. 네. 그냥 본인들도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는 거죠. 애는 걸려도 괜찮으니까. 저는 우리 애를 왜 맞췄냐면 우리 애도 맞기 싫대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네가
할머니 두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야 돼.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네. 친할머니 한 분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네. 계신데 너 그분들이 네가 감염이 되면 그분들은 생명이 위험해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애는 그러니까 그럼 맞을게 하고서 맞았어요. 물론 2월 달부터 백신 안 맞으면 학원 안 간다는 얘기를 듣더니 괜히 맞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역으로. 아빠 딸 맞네. 역으로. 근데 이것을 이런 것을 정말로 제가 제 딸에게 얘기했던 그 가치가 모든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강요할 수 있는 가치인가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제 애는 맞췄습니다. 이거는 뭐 그분들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도 국립 중앙의료원 네. 이 감염병 센터장의 관계자분들과 얘기했는데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 현장에서 환자를 보면서 네. 한 명의 환자라도 덜 죽는 방안을 고민하신 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네.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환자는 평소에 지금 별로 보지도 않으면서 보는 척 흉내내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대책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대책들만. 제발 부탁인데 제가 어제도 정부 관계자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환자를 보면서 단 한 명의 자기 환자라도 안 돌아가시길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찾아서 들으시면 안 되겠냐고. 네. 기자도 하는데 일개 기자, SBS의 일개 기자도 그런 일을 하는데 왜 정부 측은 그런 일을 안 하고 맨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우리 편에서 하는 말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저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분위기가 너무 사실은 좀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네. 심지어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더 이상 기자 일, 언론 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지금 해요. 너무나 받아쓰고 전화 받기 편한 사람들한테만 전화해서 취재하고 예? 이런 부분들. 근데 어제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조기자 지금 우리가 이거저거 다 따질 때예요. 우리 전쟁통에서는 가장 위중한 사람만 해야 되고 더 전쟁이 하면 포기할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순간인데 왜 한가하게 계속 건강한 사람들 검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진짜로 선제적 선별검사 해야 됩니까? 건강한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지금 나한테는 60대 80대 손 한 번 못 고쳐 좀 더 했으면 살릴 수 있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선제적 선별 검사에 들어간 인원도 우리한테 와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게 해달라고. 현장에서는 그래요. 환자를 보시는 분들은. 예. 그런데 거기에 떨어진 그게 외면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 국민들이 확진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라면 네. 그게 좋아요. 선제적 네. 선별 검사 분리가 맞아요. 건강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한 명 한 명이라도 더 살릴 목적이냐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 센터장에 거기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근데 초반부터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증상이 뭐 있든 없든 뭐 약간 불안하면 이렇게 검사를 하라는 분위기로 네. 몰아간 게 있어서 지금 약간 연습이 된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네. 그래요. 그게 처음에 모를 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네. 지금에 와서 지금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정부와 전문가가 대중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전제면 정보의 차이가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동찬은 의학 전문 기자라서 취재를 만나서 정보가 되게 많으니까 국민들 보도할 때 국민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도할 수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의학 전문 기자인 저나 우리 시청자나 저는 모르겠지만 정보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최신의 업데이트된 거를 전해드리는 거지. 지금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정말 어느 전문가 못지않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하시는 것을 제가 무슨 수로 이게 아니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는 다 쓰세요. 네. 마스크가 답답하긴 해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마스크 안 쓰는 국민 없잖아요. 근데 마스크는 다 쓰시는데 왜 어린이 청소년의 백신은 안 주느냐? 아주 마스크는 리스크가 아예 없죠. 네. 근데 백신은 그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에 되는 리스크도 내 애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무슨 수로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걸 무슨 수로 강제해. 근데 강제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거고 네. 예. 그리고 이것은 정답.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2차, 3차, 4차, 5차 접종도 정답은 아니라는 걸 먼저 고백하고 그 활동을 하셔야겠죠. 네. 네. 그 병상 부족 문제 조금만 얘기할까요? 병상이요. 네. 네. 요즘 뭐 하루에 1,000명 이상 아직도 병상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 어떤가요? 네, 심각하고 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특단의 조치, 대학병원에 이런 거를 다른 환자들, 덜 급한 환자들을 멈춘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에서 암 환자, 심장병 환자, 뇌졸중 환자가 치료 못 받게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망자는 실시간으로 통계에 잡히지만 네. 다른 질환 초과 사망 실시간으로 안 잡혀서 지금 우리 눈에 안 들어올 네, 뿐이지 네, 네. 그거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사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환자의학회에서는 이것도 코로나의 정말 위중증 환자와 다른 거에 위중 시급한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보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너무 코로나19 환자에 너무 쏠려 있는 상태이긴 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고 네. 뭐 지금 우리 확진자가 5,000명, 7,000명인데 영국 3만 명, 4만 명, 미국도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같이 갖고 있는 문제라서 꼭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데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공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계의 특단의 조치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야 이러면 다 망해.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에 계신 뭐 제 친구들이죠. 네. 그냥 신경외과, 네. 그다음에 신경과, 흉부외과, 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야 그러면 다 죽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서 하셔서 의료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감염병만 코로나19만 보면 특단의 조치가 맞아요. 근데 지금 지난 1년 6개월 감염병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걸 그리고 어제 또 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시는 환자를 보시는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요 누구보다도 환자는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감염병만 알지 이게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가 어떻게 다른 거에 데미지를 주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가 하는 말만 그렇게 반영이 되면 안 돼요. 사회 전반적인 걸 보고 지금은 그리고 누구나 지금 정답이 없는 우리가 정답이라고 했던 백신 2차 접종, 마스크 쓰기 이것도 지금 실패잖아요. 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는 어떻게 다 같이 갈 것이냐를 봐야 돼. 그래서 문제인데 이제는 이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돼요. 네. 예. 꼭 우리 정확하다고 하지만 4일이나 느린 PCR만 고집할 게 아니라 예? 저는 이거 전문가 단체가 정말로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문가가 갖고 있는 걸 계속 움켜쥐지 말고 국민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이제는 좀 뭐냐면 전쟁 상황에서는 우리가 꼭 100% 정확한 총이 있어야만 좋겠지만 그러니까 방패라고 하죠. 100% 다 총알을 막는 방패가 다 좋겠지만 아주 급할 때는 절반만이라도 방패 반쪽이라도 있는 게 나아요. 전쟁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방패 반쪽이라도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어떤 거 해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예, 그렇죠. 거예요? 지금은 네. 자발적 방역을 충분히 인정해 주고 네. 해야 됩니다. 예. 모든 사람이 PCR을 뭘로 컨펌되기 전까지는 막 아무것도 그걸로 활동이 결정되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정부의 제도로 어떤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건 아니. 네. 우리 충분히 실패했어요. 우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네. 보건 선진국을 포함해서 우리는 보건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은 실패라고 할 수 없죠. 우리 국민이 정말 잘해 주셨거든요. 네. 이제 이걸 국민들께 조금 나눠드리고 전문가 집단은 그걸 도와드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문가들의 힘으로 정부의 힘만으로 안 됐잖아요. 예. 스스로 하실 수 있게 스스로 이 전쟁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제 가족에게 적용했던 백신 접종의 논리를 다른 가정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분들은 우리 각각의 가정분들 어른들은 우리 개개인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판단할 충분한 근거들을 이미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획일화하는 것은 저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취재하면 할수록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그 얘기가 듣고 보면 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아까 지금 뭐냐면 통제가 될 것이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뭐 계엄령 내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발 그 정부 측 전문가들 말씀은 좀 똑바로 하세요. 정말 강력하게 할 거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게 무섭다고 필요한 조치가 무섭다고 욕먹을 것 같다고 이상한 조치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비겁해요 되게. 그러니까 조치가 나왔을 때 이게 막 100% 현실적으로 다 들어맞는 조치가 안 나오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는 대로만 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셔야겠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화요일 선배님이 리포팅을 안 해서 8시 뉴스 시청률이 좀 떨어질까 약간 아니요. 우려는 되는데 그리고 편안히 저는 잘 시청률에 쉬시고요. 도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편안한 저녁 저는 보내시고요. 제가 출연하거나 네. 그러면 시청률이 정체예요. 제가 그래서 별명이 조정체예요. 왜요? 선배님 정체. 8시 뉴스만 나오면 우리 팀만 해도 딴 사람 같다고 잘생겨 보인다. 심지어 뭐 어떤 현상이냐 이게 놀라고 딱 그 있는데. 정도까지요. 예. 그 정도까지. 주변 사람들이 모르겠다 잘생겨 보인다는 거고 저는 시청률 정체, 예. 조정체입니다. 알겠습니다.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의견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